好多尸体。看到了，看到了，那个车里面，车里面。看到了，我妈妈看到了。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중국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것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중국 정부의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후베이성은 그렇다 치고 베이징, 상하이, 광동 전역에서 엄청나게 엄밀한 이런 밀폐식 관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거리 간 이동, 도시 간 이동, 심지어 시내 이동도 통제하는, 이것은 상당히 좀 과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우한의 지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는 우한의 주민단지는 한 가구에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에 한해서 반나절 나갔다 올 수 있는 통행증을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는 그런 통행증을 발행을 받아가지고 가구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갔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단지 입구까지 오고, 주민들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순번을 정해서 입구까지 배달된 물건을 각 집집마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캉시 같은 경우는 시 서기가 방송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계속 그 독려를 하고 있죠.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외출하지 마라, 집에 있어주는 게 이번 전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격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격리를 하고 있으면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중국의 의료팀이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사실을 공포를 했습니다. 광동성의 의료팀이 발견한 사실인데, 이번 바이러스 환자의 대변으로부터 살아있는 병원체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비말로 전염되는 것 외에도 대장균처럼 소화기 계통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실제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현재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 많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한의 동지의원에서 일한다는 간호사 집에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간호사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환자들의 진단을 위해서 치료 채취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간호사들의 감염 가능성을 너무나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채취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수십만 건을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수십만 건.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바이러스 초기에 우한 시내에 진단키트가 300개 정도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 동지의원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300개, 하루에 300명인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2월 10일까지 한 40일간 했다고 치면은 1200건 정도예요. 그러면 이 진단키트가 증강이 된 후에는 우한 시내에 하루 9,000개 정도가 제공이 됐다고 하거든요. 하루에 9,000개를 40일간 계속해서 소진을 했다고 계산을 하면 36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지의원처럼 큰 규모의 병원은 그 간호사의 말처럼 수십만 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만 건의 채집을 했을 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한의 화장장이 다 터져나가고 있고 화장장이 부족해서 사방에서 시체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루머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터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어바오에 난 기사를 보면 화장터가 너무나 일이 밀려서 인력들이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자를 이야기하는데 127구의 시신을 가져와서 116구를 화장했다고 하고, 이 중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판정을 받은 시체가 8구,
의심 환자로 판정된 시체가 48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56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어바오라는 매체는 아니다, 116구 전체 다가 바이러스 사망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진단 내용을 그대로 믿어준다면 56구니까 44% 정도가 코로나 사망자인 거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에 타이완의 인터넷상에 네티즌들이 토론을 한 게시판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시된 데이터로는 우한시에 총 68개의 화로가 있는 것이고 시신 한 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24시간 처리할 경우 한 화로가 8구 처리. 그래서 68개의 화로가 24시간 풀 가동을 하면 하루에 약 500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이완의 네티즌들이 토론을 한 시점에서의 중국 정부의 발표는 우한시의 사망자 수가 17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의 네티즌들은 하루 캐파도 안 되는 분량인데 그렇다면 우한의 화장장이 일이 많아 터질 지경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발표는 거짓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룬궁 계열의 반중국 매체인 NTD-TV의 관련 뉴스를 보면 1월 29일자 보도에서 우한에 있는 한커우 장의관이 우한시 정부가 지정한 장의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4개의 화로가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시신 한 구당 처리 시간을 1.5시간에서 3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에 따라서 하루에 112구에서 224구까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NTD-TV도 한커우 장의관 하나에서만 하루에 200구 이상이 처리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뒤를 이어서 2월 4일자로 중국의 중앙부처 사람과 우한시에 있는 한 장의관의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있죠. 아주 실감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단 그 장의관의 담당자가 업무량이 4~5배가 됐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물으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숫자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가 확 늘어나게 된 게 1월 22일, 1월 23일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를 못하고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 못 견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18개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11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 측 상황에서는 명목상 설비수보다 실제 가용한 설비수가 적은 것이 일상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좀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의관들도 다 똑같고 자기네와 마찬가지로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자기들이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시신이 38%, 그리고 가정에서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61%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치면 99%에서 1%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준용한다면 집에 있다가 나온 시신이 병원에서 나온 시신의 1.6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만일 이 사람들이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라면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이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만큼이나 나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번에 후베이성에서 소위 진단 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확진자 수가 3만 명 정도 됐었는데 만일 이 비율을 적용을 한다면 집에 있는 환자가 4만 8천 명 정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7만 8천여 명의 환자가 후베이성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시점 정도의 전염된 환자의 규모를 홍콩이나 영국에서 추정한 숫자는 약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차이가 2만 2천 명 정도 나지만 중국 정부가 발표한 3만 명보다는 훨씬 더 이론적 수치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한시 내에 신저우라는 구가 있는데 여기도 장의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9개의 화로가 있고 24시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옵니다.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한 개의 화로에서 하루에 3.3구를 처리하는데요. 저는 이게 현실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공학도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장터의 화로라는 것이 고열로 시신을 소각하는 것인데 24시간 고열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신을 처리를 한 거 하고 나면 식혀야 되고 그리고 준비가 되고 나면 다시 화로를 가동하고 이래야지 24시간 풀가동을 40일 동안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왔던 우한시의 총 화로수 68개, 여기서 가용한 화로수를 80% 잡고
80%로 잡은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리고 40일간 풀가동했다고 생각하고 화로당 하루에 3.39를 처리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7,181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1,000명 정도니까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또 바룬궁 쪽이 아닌 또 다른 반중국 매체인 G뉴스를 보면 우한시의 장위관의 화로수가 68개가 넘는 86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하루 처리 능력은 135구 정도인데 비상시기니까 24시간까지는 안 하고 20시간 정도만 돌린다는 가정으로 하루 처리량을 203구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3구를 40일간 가동했다면 8,129를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8배를 좀 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화장장이 부족해서 공터에 시신을 갖다 놓고 불태워서 처리하는 일이 많다. 우한시 상공을 보면은 사방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불길이 올라가는데 그게 시신을 태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고요. 정상적인 화장장을 풀가동했다는 그런 가정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중국 정부 통계보다 7, 8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중국 정부가 의료진을 2만여 명을, 사실은 2만 명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의료진을 우한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그렇다면 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므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따져도 숫자를 비춰보면 7, 8배 정도 되는 숫자를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후베이성이 진단 기준을 바꾸기 전에 환자의 수가 3만 명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 7, 8배를 하게 된다면 후베이성의 현재 환자 수는 20몇만 명 정도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물론 그보다 많을 수도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중국의 의료팀에서 15분 만에 진단을 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간에 발표된 또 하나의 소식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다는 것으로 언론을 더욱더 통제할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저도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리원양 의사의 죽음으로 중국의 언론의 자유가 조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어둡고요. 중국의 인민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언론 통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돌파점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